나는 매일 조금씩 그 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어린 왕자의 출발과 여행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무얼 떠올리다가 우연한 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처럼 그것을 조금씩 이해해갔다. 그것은 정말로 조금씩 이해되었다. 그렇게 해서 셋째 날 나는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그것은 양의 덕을 보았다. 문득 어린 왕자가 대단한 궁금증에 사로잡힌 것처럼 나에게 물어왔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맞아? 그래, 맞아. 그렇군.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게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듯 다시 물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을 수 있겠네? 나는 바오밥 나무란 작은 나무가 아닌 교회의 크기만큼 아주 큰 나무라는 것과 그가 한 무리의 코끼리를 몰고 지나간다고 해도 그 나무를 해치우지 못할 거라고 어린 왕자에게 강조했다. 한 무리의 코끼리라는 생각이 어린 왕자를 미소 짓게 했다. 그놈들을 쌓아놓아야 할 것 같아. 어린 왕자는 또랑또랑한 눈으로 바오밥 나무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작을 테지 라고 말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왜 양이 조그만 바오밥 나무를 먹기를 바라지? 물어볼 가치도 없는 것에 대해 묻는다는 듯이 어린 왕자는 나에게 아이 참 하고 대답했다. 나는 혼자서 그 문제를 풀어보느라고 골머리가 아팠다.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별들처럼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살고 있었다. 자연히 좋은 풀에 좋은 씨앗과 나쁜 풀에 나쁜 씨앗이 있었다. 그러나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땅속에서 몰래 잠을 자다가 어느 순간 깨어날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러면 씨앗은 가만히 기지개를 켜고 우선 조심스럽게 태양을 향해서 아무에도 끼치지 않는 매력적이고 조그만 싹을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껏 자라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 그러나 그게 나쁜 풀이라면 그걸 알아내자마자 바로 뽑아내야만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다. 그것은 바오밥 나무의 씨였다. 그 별의 땅은 바오밥 나무의 씨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자칫 늦게 손을 쓰면 순식간에 엄청나게 자라버린다. 그것은 별 전체에 번져버리고 자기 뿌리로 구멍을 판다. 너무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 별이 폭발할지 모른다. 어린 왕자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건 규칙 같은 거야. 아침이면 조심스럽게 별에서 바오밥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청소해 주어야 해. 장미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되면 바오밥 나무를 규칙적으로 제거해 주어야만 해. 아주 작을 때에는 장미하고 바오밥 나무하고 너무 비슷해서 없애기 어렵거든. 그건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해.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사는 땅의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림 하나를 그려놓으라고 나에게 충고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여행할 때 이게 도움이 될지 몰라. 가끔 일을 뒤로 미루어 놓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를 그렇게 두었다간 큰 재앙이 오거든. 난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나라를 알고 있는데 그 게으름뱅이는 작은 바오밥 나무를 3씩이나 얼렁뚱땅 방치해버렸어. 어린 왕자의 조언을 따라 나는 그 별을 그렸다. 나는 교훈을 주려 하거나 무언가를 억지로 가르치려 하는 짓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소행성에서 길을 잃고 헤맬 사람이 마주할지도 모를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번 체면을 차리지 않기로 한다. 어린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야 해.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애를 써서 그려놓은 것은 나처럼 오래전부터 그 위험을 자신도 모르게 스치고 지나간 내 친구들에게 귀띔을 해주기 위해서다. 내가 주려는 교훈은 정말로 애를 쓸 만한 것이니까. 아마도 당신은 물을 것이다.
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 그림처럼 거창한 다른 그림들은 보이지 않느냐고. 대답은 간단하다. 나름대로 노력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렸을 때는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인해 흥분해 있었다.